오늘 주식 거래가 재개된 신라젠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 전의 종가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좀처럼 힘을 못 쓰던 카지노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항공 노선 확대로 인해 카지노주들의 전망은 더욱 밝을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물가 상승률을 잡겠다며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이유,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드립니다. 미래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이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공공교통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16만여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신라젠의 주식 거래 오늘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를 모면하긴 했는데 첫날 주가는 거래 정지 전의 종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신라젠이 거래 재개 첫날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서 기사회생하며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 겁니다. 그러나 거래 정지 전 종가인 12,100원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정규장 개장 전 시간외 거래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며 8,380원에 장을 출발한 겁니다. 30거래일 이상 장기 거래 정지 종목은 거래 재개 시 시초가를 새로 책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날 신라젠의 주가는 1,850원에 마감했습니다. 시초가 방어에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16만여 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와 함께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관건은 경영 정상화와 그에 따른 주가 향방입니다. 우선 신라젠의 최대 주주인 M2N과 2대 주주가 보호 예수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수급에 따른 주가 하락 우려는 덜하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매진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라젠은 올해 안으로 신장암 대상 임상 2상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후보 물질도 도입했습니다. 최근 스위스 제약기업으로부터 항암제 후보 물질을 도입했는데 임상도 연내 미국에서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팩사백 리브타요 병용 투여 신장암 대상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신라젠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플랫폼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도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을 기대하며 대규모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주가 하락에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플랫폼 대장주들의 주가가 내려앉자 개인들은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네이버를 6,910억 원, 카카오를 1,137억 원 사들이며 각각 순매수 상위 종목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전거래일 대비 2.16% 내린 15만 8,500원에, 카카오는 전일 대비 5.12% 내린 4만 7,3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장중 네이버는 15만 5천 원, 카카오는 4만 7,300원까지 내려가며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4일 네이버는 미국 패션 C2C 플랫폼 포쉬마크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연간 9,800만 달러의 영업 적자를 내고 있는 포쉬마크의 성장성에 대한 의문과 단기 실적 우려로 발표 당일 주가는 8.79% 하락했고 이후에도 주가는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출 실적 악화, 카카오게임즈의 마케팅 비용 증가 등 종속회사의 부진과 시장에서 부여받은 고평가가 훼손되고 있어 주가가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위축된 환경 속에서 실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내년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의견입니다. 이효진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코로나 기간 높아진 사업 비용 영향과 리오프닝에 따른 온라인 활동 감소에 산업이익 전망치도 빠르게 하락했다며 이러한 투자 위축기 환경에서는 신성장 동력과 같은 모멘텀보다는 실적 불확실성이 낮고 비즈니스 구조가 단순한 업체에 대한 투자가 유리한 시기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던 카지노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항공 노선 확대, 3분기 파라다이스와 GKL의 흑자 전환까지 전망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최민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카지노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4월 거리두기 완화, 5월 해외 마케팅 재개가 맞물리며 카지노의 방문객 회복, 드랍액 증가, 매출액 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증권가는 3분기 파라다이스와 GKL의 합산 드랍액은 5,203억 원, 매출액은 645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201%, 241% 급증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하늘길이 대폭 열리며 카지노의 큰손인 일본 VIP의 순항이 지속되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오는 30일부터 김포에서 하네다 노선 운항 횟수를 기존 주 28회에서 주 56회까지 증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격포제 속에서 카지노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던 지난 7월 13일과 오늘 종가를 비교했을 때 파라다이스와 GKL은 각각 12.55%, 12.03%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선 카지노주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인의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낮은 기대치에 비해 카지노 기업들의 준수한 실적이 예상된다며 항공사들이 10월 말부터 한중 노선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중국 및 기타 국적 드랍액도 회복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중국의 재봉쇄 여파로 카지노주가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국내 주가 연계증권 상품들이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등의 증권사들은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 상품들이 손실 발생 구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H지수는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해 마이너스 8%가 넘게 밀린 상황입니다. 전종규 삼성증권연구원은 홍콩 증시는 경기 부진과 긴축 우려 등 대내외 영향으로 4분기에 더 떨어질 수 있다며 다만 내년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과 금융시장 회복 모멘텀이 가시화될 경우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다시 빅스텝을 밟았습니다. 기준금리 10년 만에 3%에 들어섰고요. 기준금리 인상을 본격화한 지난해 8월부터 1년 2개월 사이에 금리는 무려 2.5%포인트나 가파르게 상승을 한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금리가 오른 건 물가에 비상이 걸린 탓이라고 하는데 고물가가 지속되는 이유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시기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김미연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준금리가 빠르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물가를 잡겠다라고 천명을 한 건데 현재 그렇다면 물가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5달 연속 5%를 웃돌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가 연간 2%임을 감안하면 2배를 넘는 건데요. 소비자들이 앞으로 1년 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4.2%로 석 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2달 연속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정점 가능성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정부와 한은은 이번 달에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어도 물가 상승 압력이 현재 광범위한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각에선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5% 넘는 고물가가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진짜 나가보면 안 오르는 게 하나도 없었다 싶고 그리고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왜 안 떨어지는 겁니까?
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환율 급등 등 그뿐만 아니라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개인 서비스나 외식 물가 등이 계속 오름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고물가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 등은 한 번 가격이 오르면 웬만해서 내려오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난달 개인 서비스 물가는 6.4% 오르며 전월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고 외식 물가도 9% 오르며 3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다음 달부터 하루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하면서 진정됐던 국내 기름값 역시 다시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0만 배럴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인데요. 감산 결정 소식에 국제 유가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또 우려스러운 점이 있으면 근원 물가인데요. 근원 물가가 4% 중반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입니다. 근원 물가란 계절적 이유 등으로 가격 변동폭이 큰 식품과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품목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근원 물가가 오른다는 것의 의미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물가 상승 국면에 들어섰다는 거라서 앞으로 빠른 물가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서라도 이 고물가를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예요. 금리를 그렇다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올리게 될까요? 네, 우선 한은이 올해 한 차례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입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는 5%대 물가 상승률이 지속한다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자 부담 등을 감수하더라도 경제 전반의 손실은 막겠다는 겁니다. 관건은 인상폭인데요. 어제 금리 인상 발표 직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원 대다수가 최종 기준금리를 3.5%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한 번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40년 만에 최악이라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3.25%인데 이렇게 되면 4%까지 오르고요. 한은이 다음 달 빅스텝을 밟더라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0.5%포인트 내외로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근데 미국이 지금 사실 정책 피봇 한마디로 전환을 좀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깨고 내년에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큰 걱정입니다. 예. 우선 시장에선 미 연준이 내년 초 기준금리를 4.5%를 웃도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가고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비싸지면서 국내 물가도 따라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그래서 한국 역시 내년 경기 둔화를 우려를 감수하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미국 인상 속도를 기계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뜻에 대해 우리 페이스를 유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속도는 같을 수 없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선 끝까지 따라보겠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외 경제 상황에 따라 내년 초 3.75%, 연말엔 4%까지 오를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물론 이번 금통위에서 2명은 25bp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최종 금리를 3.5% 수준에서 더 낮게 보는 위원이 있다는 발언도 나온 것을 고려하면 시장에서 큰 폭의 급격한 상승은 없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가가 문제네요. 금융부의 김미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건설사들의 안전관리자 구인난 갈수록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안전관리자 공급은 일정한 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요가 여러 산업에서 급증한 영향인데요.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의 경우에 안전관리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예 수주를 포기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관련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소규모 공사장이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안전관리자가 더욱 귀해지면서 특히 소규모 현장일수록 인력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 공사 수주를 하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도 근로자들이 노령화되는 추세라 전문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고
더군다나 관련 직종인 안전관리자라든지 공무 담당자나 공사 담당자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부 업체에서는 공사 수주를 갖다가 포기하고 수주를 갖다가 또 딜레이 시키는 그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안전관리자를 필수로 채용해야 하는 공사장이 더 늘어났지만 지원자가 별로 없어 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젊은 층의 인력이 점점 줄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산업별 일자리 이동 현황에 따르면 건설업 이동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 수 218만 7천 명 가운데 35%로 전 산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학 입시생들의 건축 관련 학과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시 지원으로 봤을 때 상위 경쟁률 높은 10개 학과에 지금 건축 관련된 학과는 단 한 군데도 없고, 그다음에 현재 또 가톨릭 간동대라든지 일부 지방대학에서 토목공학과를 폐지까지 지금 금년도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 노동의 질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어떤 우수한 학생들이 선호하기에는 다소 좀 가그랑 달리 좀 거리가 멀어지는 학과 쪽으로. 이렇다 보니 건설업계로 유입되는 인원이 줄어들어 건설업계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년 매출이 100억 원 이하인 소규모 건설업계에선 정부 지원 없이는 더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가격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금리 인상 영향에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 값이 조사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0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낙폭이 커진 마이너스 0.22%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지난 2012년 8월 마지막 주 조사 이후 10년 1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입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 도봉구 아파트 값은 이번 주 각각 0.40% 떨어지며 서울에서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값은 2012년 6월 마지막 주 이후, 도봉구는 2013년 2월 둘째 주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지난주 마이너스 0.27%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31%로 낙폭을 키웠고, 강남구도 마이너스 0.13%에서 마이너스 0.15%로, 강동구도 마이너스 0.22%로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광명이 마이너스 0.44%, 김포 마이너스 0.43%, 인천 마이너스 0.38%, 안산 마이너스 0.33%로 하락폭이 커지며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값도 마이너스 0.28%를 기록하며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 이래 10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방 역시 최근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해제 효과를 보지 못하며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대구, 부산, 대전, 세종 등 주요 지방 광역시 아파트 값도 지난주보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다른 변수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거래 두절과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세 시장도 동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전세값도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마이너스 0.22%로 2019년 2월 셋째 주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서울 곳곳에서 2년 전 시세보다 전세가가 하락한 단지들이 나오며 역전세 난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미래의 모빌리티는 운수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면 공공교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정부도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완화에 나서며 시장에도 긍정적 변화가 예고됩니다. 장민선 기자입니다. 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 완성차 업계뿐만 아니라 운수 사업에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공공교통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차라는 소유 개념에서 이동수단으로 중심이 옮겨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운수사업의 빅뱅은 자율주행이고 택시 사업의 미래는 자율주행으로 진화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라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도래하면 사람들이 차를 소유하지 않고 이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공유경제가 공공교통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비해 기존 택시 업체가 IT 기술을 접목해 택시 사업을 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앞서 정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 대응 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모빌리티 로드맵에는 모빌리티법 제정과 함께 수요 응답형 서비스 확대, 모빌리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택시 규제 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래 모빌리티가 성큼 다가오면서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KT 서브마린이 최근 LS전선의 지분 인수로 해저 사업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제조 기술에 KT 서브마린의 시공 엔지니어링 기술과 또 선박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업계에선 KT 서브마린의 실적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LS전선이 지난 11일 KT 서브마린에 약 252억 원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히면서 양사의 사업 시너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제조 기술에 KT 서브마린의 시공 엔지니어링 기술과 선박 운영 능력이 결합하면 해저 사업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이 해저 케이블 제조 기술에 KT 서브마린의 시공 능력까지 접목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글로벌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향후 경쟁력이 배가 될 것으로. KT 서브마린은 지난 1995년 KT와 한진해운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해저 광케이블 전문 기업입니다. 해저 케이블 설치와 유지 보수, 해양 구조물 설치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선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 해상 풍력 발전의 확대, 세계 인터넷 사용량 증가 등으로 해저 케이블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IRA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와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며 친환경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4,37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S전선은 이번 지분 인수를 계기로 KT 서브마린과 사업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완연한 가을 날씨였는데요. 내일도 온전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높겠고 광주는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2도, 광주 24도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는 구름 많겠고 그 밖에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는데요. 차량 운행 시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서울 13도, 청주 12도, 춘천 1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서울과 춘천 22도, 청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 기온 강릉과 울진 11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0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전주와 대구 11도 보이겠고 부산은 16도로 따스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대구, 부산 모두 23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남부지방부터 구름 많아지기 시작해 일요일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